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10월 15일 날 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이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세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의 문제죠. 다주택자 취득세가 살아있잖아요.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거나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게 되는 정책이 있죠. 물론 그 정책은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한시배제 규정으로 인해서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대출을 더 낮추고 조세 쪽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공급을 많이 하거나 수요를 적게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많은 자금을 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인해서 수요 억제 정책이나 공급을 더 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공급 정책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만약에 주택의 공급이 빵 만드는 거랑 똑같다면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주택의 공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수요 억제 정책은 되게 쉽잖아요. 이번 정권처럼 대출을 막는다든지 보유세를 강화할 거라는 시그널을 준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수요를 더 적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와 좀 다른 것은요. 대한민국의 역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총 3번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랑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으신 분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를 높임으로 해서 주택이 시장이 안 풀리는 효과를 만들었어요. 주택의 시장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인데 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중과세를 딱 때리다 보니 사실 시장에서 주택을 매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공급이 줄고 주택의 매각보다는 비속이나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었죠. 근데 이번 정권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형태로 정책을 할 거라고 예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게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표심이 떨어질 것이고요.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표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을 하기가 매우 힘들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건드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분당세무서 재직 시절에 그 당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였는데요. 납세자들이 다주택자 중과세로 종부세가 많이 과세가 되든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가 되든 그럼 재산세과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재산세과에 가서 담당자한테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고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항상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거래세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거래세, 보유세 모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유세부터 말씀드리면 종부세가 문제가 됐었죠. 세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작년보다 3배 이상 내지는 않게 할게 하는 한도 규정이 있어요. 근데 재산세 100원 내고 종부세 100원 내서 총 200원을 냈습니다. 그럼 내년 한도가 얼마죠? 이거의 300%인 600이죠. 600원입니다. 근데 이때도 재산세는 100원만 내요. 그럼 종부세를 얼마 내게 되는 거죠? 600원 풀로 채운다라고 하면 500원을 내게 되죠. 그럼 종부세 이때에 비해서 얼마 뛰었어요? 5배가 뛰었습니다. 제가 분당세무서 재직할 때는 8배 이상 뛰신 분까지 만나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8배가 뛰다 보니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종부세는 보유세고 내가 뭐 더 벌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걸로만 내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종부세가 8배가 뛰면 뭘로 돈을 내냐, 대출받아서 세금 내란 얘기냐, 나 이거 여기 집에 산 집밖에 없는데, 이런 스토리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거래세, 양도소득세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납세보실에 한 분도 안 찾아오셨습니다. 왜냐면 여러 전문가와 대화를 하면서 내 상황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이거 팔면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팔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분당세무서 재산세과나 납세부시에 찾아올 일이 없죠. 대부분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라고 믿었던 분들이 다 세금이 크게 과세돼서 놀라셔서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투기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투기 목적이 없었다라고 본인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상속주택 지분 일부 그리고 또 뭐 시골에 있는 주택 지분 일부,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있던 거, 남편이랑 예전부터 엄청나게 별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남편이 또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터지는 경우가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운동 하실 시절에는 세금으로 주택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세제를 건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하면은 내년에 총선이 끝난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슬며시 예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든 거래세든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례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받는 일만큼은 막아줬으면 하는 게 제 일말의 바람입니다. 투기 목적의 수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주택가격을 띄웠고 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했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핀셋처럼 그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선의의 납세자가 징벌적 과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세 정책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쉽게 개정될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